자, 세율의 특례, 우리 교재 보니까 515쪽에 부동산이 아닌 취득의 세율,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임목 이런 건 절대 쳐다보지 말 것, 절대. 부동산에 관한 세율만 보셔도 되지 차량 세율 등등등 나중에 시험 치고 난 뒤에 그냥 상시 넓힌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고,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칠판. 세율의 특례는 표준 세율에서 2% 뺀다는 요시, 표준세에서 2% 뺀 세율 하나,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냥 2%만 한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2%를 부르기는 이래 부릅니다.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이래 부르지만 의미 없습니다. 부르기를 이래 불러. 시험 낼 때도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 또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걸 이래 냅니다. 하지만 부르기는 이래 부르지만 실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2%가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 요 2%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 2%가 무슨 뜻일까? 요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원래 있던 취득세 세율 2%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앞에 통합되기 전 취득세, 통합 전에 취득세 있잖아. 1000분의 22%.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를 말하는 거야, 얘를. 얘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일단 표준세를 구한 다음에 2% 빼버리겠다. 이 말은 원래 있던 취득세는 안 받겠다는 이야기지. 이거 빼버린 거 왜? 여기에 1000분의 24만 원인데 1000분의 23에다가 1000분의 20을 빼버리고 나면은 원래 1000분의 3만 남잖아. 즉, 요 세율만 적용시키겠다는 거지. 소유권 등기 등록세. 요 세율만 적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을 만드니까 뭔 뜻이랄까? 왜 이렇게 하는가? 소유권 등기는 분명히 합니다. 소유권 등기는 하는데 이거 왜 안 받을까? 실질 재산의 증가는 없습니다. 실질적 재산의 증가는 없고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야. 이게 통합되기 이전에 원래 취득세에서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였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했지 실질적 재산 가치 증가 없다 이런 말이었거든. 요 놈은 봐요. 또 2%만 하겠다는 말은 요 놈만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야. 요 놈만. 그럼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만 하겠다는 말, 요 놈만 하겠다. 그럼 이거 왜 과세 안 해?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소유권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등기 대상 자체가 아니야. 소유권 등기가 아닌데 소유권 등기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 그럼 실질적 재산 가치는 증가해요. 실질 가치는 증가하니까 원래 있던 취득세는 받는데 소유권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뒤에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야. 쉽게 이해됩니다. 말 뜻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예를 보니까 먼저 이거 취득의 의제,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우리 지난 시간 취득 처음 하면서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 취득의 의제가 있다고.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주, 차량의 종류 변경 이런 거. 이거 봅시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다. 증가한 만큼을 새롭게 취득한 거거든. 그럼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바뀌면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새로 합니까? 지목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 등기하는 거지. 소유권은 영 내 이름이거든. 지목이 바뀌었다고 소유권 등기를 새로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건축물에 소유권 등기를 새로 해야 됩니까?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자, 실질적 재산 가치는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한 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원래 있던 취득세는 받지만 소유권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한 가지 더 하면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 이것도 말뜻 봅니다. 임시 건물입니다. 임시용 건물이야.
공사 현장 사무소라든지 임시 흥행장이라든지 임시 건물입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빈 공터였는데 갑자기 건물이 가건물이 딱 들어서면서 여기에 곤충전, 뭐 파충류전 이런 거 하더라고. 또 서커스 다녀와가지고 원통 안에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게 하기도 하고 그 임시 건물입니다. 또 겨울철 되니까 역시 빈 공터 광장이었는데 가건물 세워놓고 눈설 매장 같은 거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방학 끝나면 이 건물 없어지는 거야. 이런 건물을 한두 달 쓰려고 밑에 기초를 파고 철근을 깔고 공구리 치고 건물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쓰고는 철거하면서 멸실 등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닙니다. 가건물이거든.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야.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합니다. 1년도 초과되지 않는다? 1년도 안 되고 있다. 이건 재산적 가치도 없다고 보아서 이거 뒤에 가면 비과세입니다. 임시건물인데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물은 이 비과세야. 왜? 소유권 등기 대상도 아니지, 실질 재산 가치도 없지. 그 비과세인데 만약 1년을 초과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재산적 가치는 있다고 보고 단 소유권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2%만 하는 거야. 요렇게만 알면 요 문제 다 풉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단 건축물 개수, 단 면적 증가. 요건 제외. 됐죠? 앞이잖아. 건축물의 개수를 통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때는 이런 원시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28, 2.8% 세율을 해야 되거든. 시험 있죠. 저거 위에 것과 밑에 거 문제를 출제할 때 얘들은 세트입니다. 거의 뚜엣이라고 보시면 돼. 다음. 요 놈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하면 정답은 요 위에 있어. 요 놈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으면 요 놈을 묻든지 요 놈을 끌고 오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 법에는 요 2% 한다가 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인. 517쪽에 양가로 2번 중과 기준 세율 2% 적용하는 거 1번 개수 단 건축물 면적 증가는 제외. 2번 끝에 지목 변경, 3번 과점 주주. 요 세 가지가 취득의 의제잖아. 취득의 의제. 그다음 뒤에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 하지만 전혀 볼 필요 없고 7번 가운데에서 세 번째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한 개 더 보고 싶은데요. 정집집합 니은 묘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원래 지방세 가운데서 취득세만 과세했습니다. 자, 칠판 잠시. 묘지는 원래 등록세가 비과세였습니다. 재산세도 묘지는 비과세입니다. 묘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어. 그 얼마나 독한 놈입니까? 묘지도 과세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원래 묘지는 등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고 원래 있던 취득세 2%만 받아. 그래서 제가 열 몇 가지 가운데서 딱 취득의 의제 그리고 임시건물 여기까지만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굳이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가 그래서 프린트에도 프린트 5쪽에 세율의 특례의 2% 중과 기준세를 적용 대상에서 실질 예산의 증가는 있는데 소유권 등기 대상 아닌 걸 이야기를 한다고. 취득의 의제, 건축물의 개수, 지목 변경, 과점 주주, 1년 초과한 임시건물, 묘지인 토지 이렇게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초노면 표준세율에서 2% 뺀다? 그 말 뜻이 제일 중요한 거야. 프린트에도 표준세 2% 뺀다는 말은 실질 재산의 증가 없이 실질 재산 증가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에 대한 세율을 하되 원래 있던 취득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말뜻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순서와 법의 순서와 상관없이 대표적인 게 첫째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하는 거야. 자, 분할해 봅시다. 이렇게 갑과 을이 균등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 토지가 있다.
요 토지 소유권 몇 개? 이 토지 소유권 몇 개죠, 지금?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1필지, 1등기용지. 한 필지의 소유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소유권인데 이를 둘이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분할합니다, 이제. 요 토지를 분할합니다. 자, 이렇게 분할한 거예요. 50대 50으로, 갑 50%, 을 50%. 분할 들어갔습니다. 분할되면 분필, 필지가 나눠집니다. 필지는 구분 소유의 대상되는 독립부동산을 의미합니다. 1필지마다 1등기용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딱 분할하는 순간 요 독립필지가 각각 되면서 갑은 요 토지단 소유권 등기하고 을도 요 토지단 소유권 등기합니다. 봐, 분명히 소유권 등기하잖아. 소유권 등기하면 소유권 등기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실지 재산의 변동은 있다 없다? 없잖아. 50대 50을 50대 50 나눈 것일 뿐이지. 실질적 재산 가치의 변동은 없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소유권 등기 세율만 적용하고 원래 있던 취득세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지. 다만 단 지분을 변동하는 과정에서 70대 30으로 지분이 바뀌어버려서 지분이 변동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50% 요 원래 자기 지분만큼은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하고 대신 20%는 새로운 취득 맞잖아. 요 놈은 이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을은 50%, 30% 되었다. 30%는 표준세에서 2% 뺀 세율을 하고 나머지 20%는 갑에게 줬잖아. 줬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게 없으면 20% 정리하는 거고 대신 20% 떼주면서 돈 받았잖아. 돈 받은 만큼은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돈 받고 내 토지를 볼 때 판 거거든. 양도소 내는 거야. 그 시험에 양도소득세 문제도 양도인가 아닌가 물을 때 공유물을 지분의 변동 없이 단순 분할한 경우 얼마 양도 아닙니다. 근데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감소가 되고 대가로 유상적 대가를 받은 경우 이러면 양도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공유물의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 이런 게 바로 의미하면 쉬워. 두 번째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합니다. 재산 분할로 취득했다는 것. 재산 분할은 잘잘못 따지는 겁니까? 재산 분할 잘잘못 따지는 겁니까? 아니다 그렇죠.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이혼 위자료입니다. 재산 분할은 잘잘못하고 아무 관계없어. 한 가정 안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는 요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자기 기여도 일단 나눠 가지는 게 재산 분할입니다. 그다음 분할한 상태에서 그다음 이제 위자료. 네가 잘못했는가 따라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듯이. 그럼 재산 분할은 현재 갑의 명의로 돼 있다. 갑의 명의로. 이 집의 모든 재산은 갑의 명의로 다 돼 있더라.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갑이? 남편이다 그렇죠. 왜? 갑남을녀잖아. 갑남을녀. 이 갑이거든. 갑질하잖아 또. 갑남을녀야. 자 분할합니다. 자 분할해서 요만큼을 분할하여 을에게 넘겨주는 거야. 을에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거든. 분명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부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잖아. 등기된 세금 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럼 이 을은 실질재산의 새로운 취득 증가입니까? 등기부 상에는 남편 명의에서 부인 명의 가지만 요 재산은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지그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를 취득세에서는 실질재산의 취득 증가 이래 안 봅니다. 그냥 지그지 가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명의만 바뀌는 거지 원래는 지그야 지그. 지금 얼마로 분할한다. 재산 분할의 비율은 없습니다. 옛날에 대법원 판례는 7대 3으로 분할했습니다. 7대 3으로 경제활동하신 분이 70%, 가사활동하신 분이 30% 이래 분할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50대 50 분할됩니다. 지금 거의 반반 분할됩니다. 반반씩.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아예 50대 50이라고 성문화시키자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이성단체에서는 이혼할 때 말고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도 부인이 분할하자면 무조건 분할해야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성 날 말하는 건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할 때 위험성을 배울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 안 해도 사실은 공동 소유 이러면은 사업할 때도 자기 집만큼 안 넘어갑니다. 굳이 살고 있는 동안에 뭐 분할하자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분할해야 됩니다. 법에서 말 안 해도 분할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요. 밥을 얻고 못 얻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 안 듣고 밥 안 주는데 다 분할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황혼이혼이 뭐 때문에 하고? 황혼이혼. 응? 이름을 쓰잖아, 황혼이혼이라고. 이 말 왜 나와요? 남자가 돈 못 벌어오니까? 네, 아닙니다. 황혼이혼의 주된 내용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 되냐 이거지. 근데 퇴직하기 이전에 이혼을 하잖아. 그럼 원래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퇴직금은 분할 대상 아닙니다. 근데 퇴직을 한 뒤에 이혼하잖아. 그럼 이 사람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임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그 아저씨가 뭐 50한 뭐 5, 6세쯤 되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이혼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뭐 위로금 등 구적 위로금에 한 6, 7억 받았다. 전부 아저씨 겁니다. 꾹 참고 있다가 아저씨가 57세쯤 딱 퇴직하면서 퇴직금 그리고 그 뒤에 위로금 등등 합쳐 한 6, 7억 받았다. 절반 나눠 가야 되거든. 기존에 집 있고 등등 하면 한 5억 정도의 돈을 받아 나가서 나머지 아깝게 살면 나중에 그냥 혼자 살아도 되거든. 그래서 황혼이혼의 주된 내용은 퇴직금입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집에 있던 TV, 냉장고, 소파, 침대 이것도 분할 대상 되는가? 됩니다. 그것도 분할 대상 됩니다. 그것도 절반 합니다. 그렇다고 뭐 침대 절반 나누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감정가의 절반을 해요. 근데 이 침대 한 8년 쓰는 거 이게 감정가 얼마인가? 감정비용이 더 나가. 그 누가 가져가는가? 동작 재발한 놈이 가져갑니다. 실제 팩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저씨가 출근을 했다가 이혼 직전에 이제 출근을 했다가 뭐 재판 받자 등등 다 해놓고 출근을 딱 돌아오니까 집에 오니까 쇼파고 냉장고 TV 아무것도 없어. 집이 싹 다 비었더랍니다. 다 끌고 가서 저 보관창고에다가 다 맡겨놓은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소송 못 끄는 거예요. 왜 소송 걸면은 이게 가액이 얼마나 더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 감정력이 더 들거든. 어쩔 수 없이 뱃닥에 자다가 헤어지면서 결국 이 모든 내부의 가구를 다 집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 참 많습니다. 어쨌든 봐, 이게 바로 재산 분할이잖아. 의미가 많아잖아. 세 번째, 상속을 받았는데 뭘 받았나? 상속에 의해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에 의해서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받았다.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받고 이런 거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취득을 한 거야. 의미 자체는 없다.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합시다. 나머지는. 시간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 1, 2월 달에 요받으면 환매권에 관한 거라든지 등등 나머지 다 머리 깨지니까 의미가 봐. 감면대상 농지란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어른 돌아가시면서 어른이 가지고 농지를 상속받았다. 감면되고 아닙니다. 현재 그 농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이 그 농지를 받을 때 감면이 돼요. 나는 서울 직장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촌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농지 상속받기 감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함께 그 땅에서 같이 영농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농지 받았잖아. 그럼 등기부상에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나 이 뜻이야. 등기부상은. 실제 의미는 뭡니까? 우리 집 농지야. 할아버지 농지다. 아버지 농지다가 아니고 우리 집 농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제 의미는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등기부상으로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 땅이 오지 실제 의미는 새로운 재산 취득이 아니고 원래 농사 짓던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야. 이것도 상속에다 일가구일 때 그럼 그 아버지하고 한 집에 촌에 같이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그럼 살고 있던 집에 그냥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살던 그냥 농사 짓고 있을 뿐입니다. 상속으로서 이런 걸 취득하면 똑같이 실지재산의 증가로 보지 않고 형식적인 취득 이렇게 보면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단 세금을 받는 거야.
제발 요거는 내용 자체보다도 먼저 말 뜻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표준세율 2% 뺀다, 2% 한다. 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면 내용들은 사실 자동적으로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율의 특례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 뭐 건축물의 이전도 있고 건축물 이전, 환매권 행사라는 부분도 있고 환매권 행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중과세율. 자, 세 번째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치성재산, 사치성재산 중과세. 두 번째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을 신정설하거나 법인의 본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거. 세 번째, 대도시 안에 공장을 신정설하거나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 세 가지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사치성재산 세율은 이렇게 합니다. 표준 세율에다가 플러스 8% 합니다. 플러스 8%. 플러스 8%는 몇 프로? 플러스 8% 몇 프로? 10%?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가 건물을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다. 4%에 플러스 8%, 12%야. 고급 오락장을 증여받았다. 개인이 그럼 3.5%에 플러스 8%, 11.8%입니다. 사치성을 상속받았다. 그럼 그때는 또 2.8%에 8%, 그럼 10.8%.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표준세율이 다르잖아. 그래서 적용합니다. 과밀억제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4%.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즉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에 4% 뺍니다. 법에는 있죠. 우리 법에는 8%, 4% 더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 8%, 4% 이걸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중과기준세율이야. 중과기준세율. 중과세를 적용하려고 기준되는 세율을 만든 겁니다. 그게 2%였잖아. 이게 제가 중과기준세율 이래 부르지. 2%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 거지. 실제 여기 있는 2%는 이 뜻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원래. 단순히 갖다 보니까 이름만 갖다 붙인 거야, 주기는. 진짜 의미는 그거야. 중과세를 적용하려고 기준되는 세율을 만든 겁니다. 근데 8%니까 2% 몇 배 하면 돼요? 8%니까 2% 몇 배 하면 돼? 4배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이렇게 합니다. 100분의 400이 4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사치성재산은 표준세율과 그리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실 때는 요거 외우지 말고 플러스 8% 한다, 플러스 4% 한다, 3배 한다 하면 4% 뺀다 이래 외우고, 문장 나올 때는 플러스 8%니까 8%는 중 2%의 4배더라, 2%의 2배더라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들을 시험에 중과세율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앞에 있는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얘들보다는 중요도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확연히. 옛날에 1회부터 10회 시험 전까지만 해도 통합되기 전이니까 표준세율이 2% 하나밖에 없었거든. 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놈보다는 거의 중과세를 내는 거야. 그런데 11회 넘어가면서 11회, 12회, 14회는 요놈 가지고 냈고, 지금 20몇 회부터는 요놈이 지문에 가끔 나옵니다. 그 옛날에 한문지 냈는데 지금은 얘를 한문지 내지 않고 어쩌다 지문 안에 한두 개씩 집어넣는 이런 방식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배우기 힘들다. 진짜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럼 표준세율과 세율의 특례만큼이라도 기억을 하고, 얘는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상으로 보면 제 10% 미만이기 때문에 막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치성재산 보니까
사치성 재산이 뭘까? 우리 일반 가정에서 뭐 배불러는 효과, 사치성 재산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뭐 시드가거나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사치성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사치성입니다. 가정 안에 사치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제가 들었던 대답 가운데 제일 재밌는 대답이 어떤 거 하니까 우리 집 아저씨 꼭 필요하지 않은데 집에 있답니다. 사치성이랍니다. 에라이 씨. 온 동네 돌아다니는 사치성 재산 여기 있잖아.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그다음 회원제, 골프장, 그 다음에는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 5가지를 사치성 재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뭐 고급 자동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없는 거고, 별장부터 해서 실제로 시험에 내용을 낸다면 별장 아니면 이제 고급 주택입니다. 나올 확률도 굉장히 희박하지만 요 2가지 가운데서 그나마 또 더 따지면 이제 고급 주택이 한 문제로 나온다면 얘가 확률이 제일 얘들 사이에서 하면 얘가 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요놈 3회 때 한 번, 8회 때 한 번, 11회 때 한 번 내고 12회부터 지금까지 그냥 2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알면 될 거고 나머지 2가지를 보되 별장은 별장과 고급 주택의 공통점은 별장과 고급 오락장 공통점은 둘 다 주택입니다. 둘 다 주택이야. 주택인데 별장은 상시 늘 주거하지 않고 가끔 들러서 휴식이나 오락이나 등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별장이라고 합니다. 대신 고급주택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인데 그 집의 면적이나 가액 등이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을 초과하는 이런 것을 고급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 뭘 내는가 하니까 이런 사치성 재산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요걸 봐야 돼. 적용 방식을 봐야 돼. 적용 방법 요걸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지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배주택입니다. 가배주택인데 요 가배주택을 의리임차해서 임차합니다. 내 별장이라고 사왔거든. 저도 옛날에 애들 막 누구 뭐 살고 있는 집에 맨날 집만 있을까 그렇다고 한 반경 얼마 쪽에서 한 3, 40분이나 한 시간 내에 별장 하나 사자고 해서 별장 샀습니다. 딱 취득하고 거의 한 2달 정도 매주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상교 가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라고. 그 다음 3, 4억에 한 번씩 가더라고. 3, 4억에 한 번 가서 뭐 하고 옵니까? 청소하고 옵니다. 문을 다 잠가놨는데도 스르르 가면 안에 문제가 쫙 끼어 있어요. 실제입니다. 아무리 문을 다 잠가놨는데도 스르르 가니까 벽에 거미줄도 있더라니까. 어디서 온지 몰라. 그래 가지고 다 집 청소하고 앞에 마당 처리 다 하고 잔디 깎고 피곤한 상태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나중에 팔았습니다. 2년 만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그게 나중에 안 가더라고. 또 안 가지고 가기 귀찮고 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진짜 부자잖아. 그럼 별장 관리인 두고 이런 정도 되면 별장에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인이 진짜 땡빛을 내가 별장을 샀다. 나중에 파봐요. 진짜 2, 3년 안 돼가 다 팝니다. 그 차를 그럴 바야 다른 사람 집을 내가 임차 넣어서 한 1년 반 정도에서 임차도 요새 별장 쓰면 되잖아.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임대기간 끝나면 또 딴 데 가서 또 하는 집 거기다가 또 별장 쓰면 되잖아. 이거 중과세 한다. 가배집인데 을이 임차에서 별장 쓰고 있다. 중과한다 한다? 합니다. 중과세 합니다. 이거 봐. 우리 앞에 때 지방세는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물세라고 했습니다. 물세는 사용하는 자의 인적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물건의 용도를 보는 거지. 이 물건이 어떤 정도로 사용되는가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네 중과세 이래 가는 겁니다. 15회 시험 때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다. 정답. 이게 정답이야. 중과세 합니다. 그럼 고급 오락장인데 고급 오락장인데
이 고급 오락장의 토지는 갑이 취득을 하고 고급 오락장의 건물은 을이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갑과 을이 구분해서 취득했습니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만약 이걸 중과세 안 한다면 고급 오락장의 건물을 사면서 토지는 내 이름으로 사고 건물은 애들 엄마 이름 사면 되잖아. 중과세 안 하겠네. 고급주택. 진짜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은 각 독립부동산이거든. 그럼 고급주택 저쪽에 이태원 쪽에 한남동에 뭐 60m 70억짜리 단독 사면서 토지를 내 이름 사고 건물을 애들 엄마 사면 중과세 안 하겠네.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사치성 재산 등은 한 사람이 취득했는가, 토지금을 구분 취득했는가, 공동으로 취득했는가, 시차를 두고 샀는가, 한꺼번에 샀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사치성을 취득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는 게 어떻게 취득을 보지 말고 사치성을 취득했다면 다 중과세 합니다. 사치성을 사용한다면 중과세 합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거든. 처음부터 오피스텔은 허가 받을 때부터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습니다. 상업용 건물로. 근데 뒤에 태를 있잖아. 즉 상업용인데 일정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있다는 거지. 그 오피스텔은 욕조는 설치 못합니다. 욕조. 일하다가 진짜 피곤하면 샤워부에서 샤워는 할 수 있어도 일하다가 갑자기 욕조다가 몸 푹 담그고 욕조 그렇죠. 오피스텔은 옛날에는 바닥난방도 못 했습니다. 바닥난방도 못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바닥난방 할 수도 있어. 옛날에는 사무실이니까 라지에이터 같은 거 있었지. 여기도 바닥난방 같은 거 없잖아. 사무실인데. 보통 위에 온풍기 나오고 이러지. 그런데 오피스텔인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많잖아. 주거용 오피스텔. 대한민국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적장부상 사용되는 용도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면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로 봅니다. 그럼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상시주거하지 않고 가끔 들러 쓰잖아. 별장됩니다. 그래서 15회 시험 때 산간 해변에 있지 않고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오케이. 당연히 맞는 질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우리 오피스텔 같은 분양할 때 분양 사무실 가면 거기 설명 나 집 하나 있는데 이거 사면 1세대 2주택자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이기 때문에 이거 사셔도 주택하고 관계없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상업용이지만 주거용으로 세주기 시작하면 주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항상 공부상 사용 용도와 실질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사람 1세대 2주택자가 돼요.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세금을 비과세 못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적용하는 방법을 봐야 돼. 적용하는 방법을. 또다시 별장이다. 고급 오락장이다. 고급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 별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다 도로가 있는데 별장에 딱 있다. 여기 도로가 있고 이게 바다가 있고. 근데 앞에 앞문 들어오면 이제 집이지만 뒷문 딱 열면 계단 딱 들어가면서 막바로 모래사장 나오고 바다가 딱 보이는 이런 집이 있잖아. 영화에서 봤는데 샤론 스톤 나오는 적과의 동침 할 때 적과의 동침의 집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바닷가에 이렇게 집을 샀는 거야. 별장으로. 문제는 봐. 담장이 없어. 담장이 없는 거야. 그럼 건축물이 있는데 경계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 건물의 부속 토지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법은 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에 있는 건축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건축물 부속 토지 범위를 알 수 없다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아 중과세합니다. 10배까지를 보아. 또다시 나는 고급 오락장, 자동 도박기 오락장, 빠칭코장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유흥주점, 특수 목욕탕, 특수 이용소 등등등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가보신 적이 있다 없다? 진짜? 단 한 번도? 양심에 손 올리고 진짜? 입에 침 바르고 진짜 없어요? 나이트클럽도 고급 오락장이고 이렇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안면 있는데 웨이트한테 손 끌려가고 본 적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고급 오락장이거든. 나는 그 꼭대기층에 고급 오락장, 호박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호박 나이트. 왜 호박 나이트인데? 일본 호박만 온다. 호박 나이트는 옛날에 신데렐라가 무도장을 가고 싶은데 마차도 없고 그렇잖아. 근데 호박이 마차로 바뀌면서 그걸 타고 무도장을 갔잖아. 그래서 호박 나이트가 아닐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맞는 거죠 느낌이. 내가 생각하다가 별짓 다 합니다. 그런 생각 집어가 그것만 합니다. 호박 나이트 같은 거. 그럼 나는 나이트 클럽을 건물 가운데 나이트 클럽 한 층을 샀어. 요걸 이제 요금을 딱 요청에 샀거든. 근데 다음에 나는 나이트 클럽 하려고 산 게 아니고 레스토랑 하려고 샀거든. 레스토랑 하려고. 그럼 고급 오락장의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고 취득했어도 원래 사성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중과세.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지가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또다시 60일 나옵니다. 또다시 60일 나온 게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이었다고 해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다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에 프린트물 6쪽의 제일 밑에 6번 사치성재산 2명 이상이 구분 취득을 하든 공유로 취득을 하든 시차를 두고 구분 취득을 하든 관계없이 중과세 한다고 말하고 또 별장에도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해도 중과세 한다고 하고 상업용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고급 오락장 밑에도 고급 오락장, 고급색 별장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고 말하고 그다음 7쪽 프린트물 7쪽 제일 위에 고급주택의 도표를 오는데 그 고급주택 칸 바로 밑에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이걸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등하면 중과세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핵심입니다. 고급주택의 요건을 가지고 낸 거는 앞차 11회 시험 이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근데 혹시나 싶어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막 7, 8월 달, 9월쯤 되면 제가 고급주택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혹시나 사성 가운데 나올 확률은 그나마 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도 핵심은 걔들보다도 이렇게 해도 중과되는가? 이렇게 해도 중과하는 것 같아. 머릿속에는 사용하는 자, 취득하는 자 인적성을 보는 게 아니고 물건의 용도를 본다는 거. 이런 용도로 쓴다, 사성으로 쓴다, 이런 개념으로 다 중과세 한다는 거. 그런 걸 먼저 머리에 담고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과밀억제 권역. 우리 과밀억제 권역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력이 과밀되고 하는 걸 억제하자는 뜻이야. 수도권에 계속 공장을 짓고 막 이러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잖아. 수도권 인구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도권의 교통 문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 그렇죠? 수도권 과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 또 수도권에 계속 늘어나시면 수도권 환경 문제, 수도권적으로 계속 공장이 집중되면 지역 경제는 점점 힘들어질 거고 그 의미에서 막장 뜻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여기 수도권 지역, 대도시 안에 그럼 대도시란 말과 수도권 지역하고 어느 게 좀 더 넓은 지역이다? 부산은 대도시도 아니다. 부산은 대도시도 아니다. 예? 부산 대도시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이 왜 대도시가 아닙니까? 서울 놈들이 하면 안 되는데 참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산은 촌입니다. 왜? 부산 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방학 돼서 부산 내려왔다가 올라가 봐요. 그래서 할 말이 촌에 갔다 왔나? 수도권 다 촌, 수도권 다 촌인 것 같아. 농담 삼하고 여기서 대도시란 이겁니다. 동일 지역입니다.
동일 지역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하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 여기서 대도시라면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지 왜 따로 이야기하냐고? 옛날에 1번, 2번은 취득세 중과세였고 요놈은 등록세 중과세였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따로따로 용어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대도시하면 이게 이날에게 수도권 지역과 부산 및 대구를 말한다. 부산 대구까지가 중과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대구를 중과지역에서 빼버린 게 누구냐니까 김영삼 씨가. 그 당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총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역 민심이 안 좋아가지고 있는 집토끼라도 잡을까 싶어서 중과세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이제 부산 대구는 공장이 지어도 중과세 안 할게. 부산 지역에는 부분 지어도 중과세 안 할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표는 못 얻고 그 당시 뭐 자민련하고 무소속 바람이 확 불면서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상 씨가 부산과 대구를 빼면서 지금 이제 같은 지역이 돼버렸어. 그럼 과밀억제 권역 보자. 과밀억제 권역. 자, 이 안에서 뭐 하느냐고 이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딱 크게 두 가지 나오지. 자,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자, 과밀억제 권역. 자, 위에 페이지에 제가 프린트에 동그라미 1동을 다 쳐놨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과밀억제 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신정축합니다. 신정축. 그 제목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얘는. 실제로 얘를 가지고 시험에 낸 건 딱 지문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안에 뭘 하는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때 법인은 영리법인을 말할까? 비영리도 중과세 할까? 비영리 법인도 중과세 합니까? 합니다. 아니, 영리 법인은 수도권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옮길 때 운반비도 적게 들 거고 근데 비영리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 우리 상법에는 있죠. 상법상 본점하는 것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본점이라고 부르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합니다. 상법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어떤 지방세라든 중과세는 법인을 물으면 비영리를 포함한다고 해야 됩니다. 포함한다고. 15회 시험 때 비영리 법인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런 거 없어. 중과세 합니다. 또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지 영업소, 출장소, 지점, 대리점 이거 중과세 안 합니다. 수도권 안에 본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포항제철 본사가 포천에 있다가 말이야. 포항에 있다가 서울로 가봐요. 포항경제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지 다 죽어버립니다. 본사가 있으면 그 포항제철이 받는 소득 법인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다 포함하는데 그리고 본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청업체나 등등의 본사도 거기 있어요. 왜? 항상 본사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 근데 본사가 서울 가는 수정하면 여기 있는 다른 회사에 해부도 2차 기업도 다 서울 옮깁니다. 그럼 완전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수도권에 지점도 설치하지 마라. 영업소도 설치하지 마라. 대리점도 그럼 아예 죽으라는 이야기 똑같이 항상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세합니다. 또 사업용의 부동산만 중과하지 비사업용 중과세 안 합니다. 또 핵심 신축하고 정축할 때 중과하지 승계 취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 요거는 딱 제목대로 과밀억제 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신정축 이래 보면 되고 보통 과밀억제를 문제 삼을 때는 과밀억제 권역 안에 요거 냅니다. 공장의 신설 및 정설 이거 내는 거예요. 과밀억제는 공장 신정설 이거 냅니다. 요걸 밑에 또 다시 해놨죠. 과밀억제 권역은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근데 아무리 수도권 지역이라도 안에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성을 하고 지정한 지역은 중과하면 안 되잖아. 국가 산업단지라고 산단 만들어 놓고 공장 들어오니까 당신 중과세. 공업지역이라고 지역지역이라고 공장 들어오고 중과세. 말이 안 되잖아.
수도권 지역에 가면 반월공단 있잖아. 인천에 남동공단 있잖아. 부평국가 산업단지 있거든. 가리봉공단? 지금 가리봉 구로공단? 지금 구로공단 말 안 해.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래, 옛날 가리봉 있던 거 섬유체 굉장히 많던 다르고 지금 가리봉도 지금 가면 이제 섬유체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뭐 아울렛 쪽으로 많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 가서 좀 산 옷을 사고 싶다. 우리 애들은 마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면 저 동대문 쪽에 가지고 두타 가가지고 이 바보야. 여기는 젊은 애들 두타 쪽에는 젊은 애들 많이 오는 쪽이고 우리는 어디 가면 가리봉공단 지하 타고 구로공단 지나가지고 쭉 가면 저부터 해서 쫙 전부 아울렛 쫙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보다도 대부분 좀 나이 30대 40대부터 한 60대까지 그쪽은 가리봉단 이제 가리봉 쪽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가 되게 상관없이 많고 두타 가면 대부분 이제 젊은 애들 쪽으로 많이 어디 애들 데리고 오면 두타 가가지고 애들 옷 사고 내려갈 때는 좀 이따 가서 자기 옷 사고 그럼 내 옷은 전혀 안 사주고 그냥 내려갑니다. 자, 어쨌든 항상 뭐 그래서 우리 프린트 봅시다.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공업지역, 산업단지, 공장유치지역 중과세 안 합니다. 상식이잖아. 그리고 공업단지 등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공장이 있다 해도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역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다 공업지역에 산업단지에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는 변전소가 있어, 변전소가. 전압을 바꿔야 되거든. 변전소가 공업지역 안에, 산업단지 안에 거기 있어야 됩니까?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건 중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얼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산업단지 안에 하면 나는 저쪽에 남양주 쪽으로 그쪽에 가 있는데 구로공단에서 구로공단에 가면 저 인천 남동공에서 얼음 만들어주고 저 경기도 저 외곽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이 지역에 있지 않아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설한다고 이런 것도 진짜 작은 공장 많거든. 형 동생이 둘이서 선반 하나 밀링 하나 놔두고 나사 갖고 있는 소금 영세 공장까지 다 막아버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서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되고 하는 걸 막자는 의지지. 그래서 이때 신설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500제곱미터 아래는 종업원의 후생복리와 관련된 면적을 다 뺍니다. 탈의실, 샤워실, 뭐 구내식당 등등등 이건 다 빼고, 그리고 일정 이상 공장되면 직장 예비군, 그래서 무기고 대피고 탄약군 다 빼고 실제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면적만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하는 거고, 정설할 때도 330을 초과하는 공장을 정설하거나 또는 20% 이상을 증가하거나 이럴 때 중과세합니다. 요거는 그래 시행 규칙에 있는 거라서 8회 시험 때 딱 한 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을 신설하면 중과세가 되며 틀렸어. 신설은 500입니다. 정설은 330이지. 요 면적 바꾼 게 8회 시험 때였고, 도시형 업종도 중과세 한다고 했던 게 11회 시험 때였고, 수도권의 공업지역의 공장을 신설해도 중과세 한다고 틀렸다. 이게 14회 때였고, 그럼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지금 나와도 단순히 그냥 지금 본다면 과밀억제를 보시려면 요거 보시는 겁니다. 요거 보는 거야. 요 놈은 제목 정도만 쭉 몇 번씩 읽어보시도록 하고, 대도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잠깐 칠판에 대도시 안에 공장신정설, 대도시 안에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이 있는데 요거부터 대도시 안에 공장신정설, 요 대도시는 똑같은 지역이잖아. 과밀억제 권역. 결국 과밀억제 권역과 공장신정설이야. 내용 100% 똑같습니다. 싱크를 똑같습니다. 굳이 대도시 볼 때는 공장신정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냐고?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잖아. 옛날에 뭐 의미하면 수도권지 간에 공장,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중과세 한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면 중과세 한다. 이런 의미였어. 지금은 요런 안 보셔도 됩니다. 차이점은 있긴 해. 취득세에서 공장 신정세라면 공장, 부동산, 토지 건축은 물론이고 차량과 기계 장비까지도 중과세였습니다. 근데 등기에 관한 요 부는 차량과 기계 장비는 중과세 안 하고 부동산 등기만 중과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차이점은 그까지 하면은 진짜 뭐 조세 전문가 만들자 이런 뜻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항상 과미력제 놓은 공장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되 위에 건 제목 정도 읽어보시고 대도시를 볼 때는 공장 신경 말고 대도시 안에 위에 대도시 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로부터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525쪽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요런부터 해서 나머지 세율 적용의 방법, 중과세 적용 세율 방법, 그다음 부가와 징수, 비과세 이런 내용을 보고 취득세를 끝낼 거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등록면허세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뭐 재소방과 관계없지만 설날도 끼었으니까 명절 잘 보내시고 뭐 어른한테 명절 뭐 즐거운 거 없다 그렇죠. 명절이 즐거운 건 애들밖에 없습니다. 애들밖에 없고 애들도 좀 그나마 집안에 좀 나온 애들이 애들 즐겁지 집안이 어려운 집안은 명절이 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 명절은 여전히 그 여자분들한테는 전 굽고 등등하면 더 힘들고 남자들도 가만 앉아 계셔가지고 뭐 술만 처먹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일하고 해야 비켜주고 청소하면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 사실 집에 딱 앉아 있잖아. 근데 애들 막 청소한다고 막 걸려 들고 오잖아. 도와줍니다. 비켜주거든. 그래야 이게 딱지. 가만 앉아 그러면 안 됩니다. 몸 좀 움직이고. 그렇죠. 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